작은 섬들의 나라 미크로네시아, 그리고 그곳을 품은 태평양. 인류가 이 땅에 살아오기 이전부터 태평양은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졌죠. 태평양에는 수만 가지의 생명체가 공존하고 공생하고 있죠. 수천 년 동안 인류가 탐해온 이곳은 아직도 낯선 것들로 가득합니다. 태평양 속에 사는 이들은 자연에 순응하고 전통을 유지하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자연과 인류의 역사가 공존하는 이곳, 지구의 심장 태평양. 그 첫 여정을 시작합니다. 태평양을 보고 듣고 느끼기 위해서 국내 1호 프리다이버이자 베테랑 여행가 노명호 씨가 태평양을 찾았습니다. 오랜 비행 끝에 태평양 미크로네시아에 도착한 탐험대원. 그런데 이 많은 기름은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저희가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보트용으로 사용할 거고요.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도 꼭 이 기름이 필요해요. 섞어서 오잖아요. 이동에 필요한 기름은 물론이고 생필품들도 꼼꼼히 준비합니다. 탐험대원을 긴장하게 만든 오늘의 목적지는 한국에서부터 3번의 비행기를 갈아타고 다시 배를 타고 들어가야만 하는 외진 섬마을 파킨인데요. 핫핑이잖아요. 대원들이 탈 배는 소형 쾌속선. 최소한의 짐만 실어야 하는 이 작은 배이긴 하지만 탐험대원들의 부푼 마음만큼은 한가득 싣고 출항합니다. 배가 너무 작은데요? 지금 이 보트를 타고 이 넓은 태평양을 2시간가량 가야 우리의 목적지로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세지는 파도. 바닷길에 오른 대원들을 시험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파도가 너무 크게 일고 있어요. 이 보트보다도 3배 큰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서 점점 더 거칠어지는 파도. 근데 표정을 웃고 계세요, 계속.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지는 파도에 더욱 마음이 심란합니다. 파도가 너무 많이 쳐서 무서워요. 사실 태평양의 이 바다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인 2003년 SBS 모닝와이드는 장장 5개월에 걸쳐서 태평양 도서국들을 탐험한 바 있죠. 20년 만에. 그 당시 바다는 제품으로 제작진을 온전히 받아주었는데요. 20년 만에 찾은 태평양은 대원들을 극한의 상황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눈앞이 보이질 않네요. 거세지는 파도와 빗줄기에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점점 날씨가 거칠어지고 있어요. 눈을 씻지 못할 정도로 빗방울이 세거든요. 대자연 앞에 인간은 한없이 작아집니다. 휘몰아치는 비바람과 쉼없이 밀려드는 파도를 막을 재간이 없는데요. 그저 무사히 도착하기만 바랄 뿐이죠. 1초가 1분 같고 1분이 1시간 같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너무나 험난하네요. 드디어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쏙 빠진 대원들 사이에서도 베테랑 선장은 태연하기만 한데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시죠? 너무 힘들었고요. 이곳은 정말 외지인이 오기에 너무 어려운 곳 같아요. 쉽게 허락을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험천만했던 긴 항해 끝에 드디어 섬 중의 섬 파킨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 보는 외지인의 방문에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는 아이들. 귀여워. 이후 마중 나온 섬 주민들이 짐을 옮겨주면서 대원들을 반기는데요. 빗바람에 젖어서 곱절은 무거워진 짐들을 거리낌 없이 옮겨주는 원주민들의 성난 파도에 호되게 당했던 대원들의 마음도 한시름 놓입니다. 그때 뭔가를 건네는 한 주민. 오자마자 코코넛을 주셨어요. 웰컴 드링크. 이곳은 코코넛으로 인사를 건넨다고요? 환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짐을 정리한 뒤 섬 전체의 어머니와도 반갑습니다. 같다는 어르신한테 인사를 전하는데요. Mas Muay Ban Len Plus Seri.
파킨섬은 산호초들이 모여서 생긴 환초 중의 하나인데요. 전기도 가스도 들어오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작은 섬이죠. 대원들이 머무는 동안 마을 회관을 선뜻 내어주셨습니다. 아, You will cook your food. 섬의 유일한 현대식 건물인데요. 예쁜 그림도 있는데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간소한 건물 하나가 눈에 띕니다. 와, 한번 와보세요. 빨리. 화장실입니다. 변기가 있어요. 와, 여기에 이렇게 양변기가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낯선 곳에서 마주친 익숙함은 오히려 사람을 당황시킵니다. 이 양변기는 번듯해 보이지만 작동 방식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 마을에 있는 유일한 하나의 양변기 화장실입니다. 이물을 퍼서 사용하면 돼요. 그들이 생활수를 얻는 유일한 경로는 빗물입니다. 바다와 한 몸처럼 살아도 물이 가장 귀한 곳이죠. 이렇게 빗물을 받아서 씻고 빗물을 받아서 밥을 지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밥을 안 친 냄비는 곧바로 모닥불 위에 올려지는데요. 모든 요리는 나무를 떼서 만든다고요. 불을 떼면서 이렇게 밥을 만든 모습을 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외가 댁 갔을 때도 이렇게 나무로 밥을 지어서 했었거든요. 조금 예전 생각이 어릴 때 동심의 생각이 좀 납니다. 이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릴 적 생각이 떠오르네요. 낯선 외지인에게 기꺼이 숙식을 제공해 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한국에서 챙겨온 라면을 나눠 먹기로 했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뜨거운 라면보다는 시원한 비빔면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반을 잘라서. 이곳의 아이들에게는 네, 이색적인 그래도 빨간 음식. 처음 보는 식재료의 등장에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네요. 아직 안 됐어. 좀 기다려야 돼. 아직 안 됐어. 반응이 어떨지. 아직 면을 삶는 중인데도 대원의 손길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아이들. 와, 대원의 손놀림도 덩달아 바빠지고요. 매운 걸 잘 먹을까요, 근데? 맛있게 비벼 보겠습니다.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 다 돼가. 조금만 기다려. 매콤새콤한 한국의 맛을 파킨섬의 아이들도 좋아할까요? 아, 너무 궁금해요. 반응이. 걱정과는 달리 낯선 한국 음식을 잘 먹습니다. 늘 먹던 음식처럼 먹네요. 맵지도 않은지 쉴 새 없이 먹는데요.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나니까 통통 비었어요. 우리가 먹을 건 다시 끓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시간 속에 함께합니다. 바닷가로 향하는 원주민들을 따라가 봤는데요. 저분들이 작살 낚시를 간다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낚싯대도 그물도 없이 오직 작살로만 하는 그들의 낚시는 어떤 모습일까? 백사장과 경계가 모호할 만큼 투명하게 빛나는 바닷속에는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을지 호기심을 가득 안고 따라간 바닷속에는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때묻지 않은 천연의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진짜 예쁘죠? 대자연과 함께해온 아이는 본인의 전부와도 같은 바다를 자유롭게 유영하면서 아이들도 이렇게. 능숙하게 물고기를 잡아내는데요. 바로 잡았어요. 헤엄치는 물고기들까지 백발백중. 우와! 닭살이 향하는 곳마다 월척입니다. 실력이 대단한데요? 저렇게 잡을 수 있는. 파킨섬의 아이들에게 작살 낚시는 미래에 이어나갈 생업이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고요. 그렇군요. 함께 작살 낚시를 즐기던 원주민이 손짓을 하네요. 뭐죠? 바닥에 납작 엎드린 모양새가 어딘가 익숙하죠? 가오리예요? 가을이 많네요.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제 몸의 색을 바꿨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필요한 것만 또 필요한 만큼만 품고 살기 때문에 가오리는 잡지 않는다고 해요. 오직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을 물고기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이 아이가 마을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나눠주려나 본데요. 순식간에 진짜 많이 잡았죠. 이것도 좋아. 그들의 일상은 이렇게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게 지금 잡은 고기예요. 와, 1시간 만에 이렇게 많이 잡았다는 게 보고도 믿기지 않는데요. 와, 이 친구는 좀 어려 보이는데도 물속에서 엄청 고기를 잘 잡더라고요. Jawab mau nampak sedikit mahamkan. 11살밖에 안 됐어요. 자연이 곧 낙원이라는 파킨섬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